부모는 자식이 태어난 순간부터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쏟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모든 것을 참아내지요. 그래서 한 부모가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합니다. 28살 딸 수진이가 회사 야근 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수진아, 밥 먹어. 김치찌개 끓여놨어.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 왜 또 기름진 거 해놨어? 진짜 답답해. 그 말에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해주고 싶었던 건데. 하지만 수진이는 그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다 건강식 해주던데 우리 엄마는 왜 이래? 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살다 보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고 그 눈빛 하나에 존재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내가 얘한테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마음을 뒤흔들 때 우리는 참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다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는 참지 마세요.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종속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존중을 받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깊이 풀어드릴게요. 이제 자식의 태도를 바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현명한 부모들이 어떻게 존중을 되찾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감정보다 자각이 필요한 순간. 어머니는 식탁 위에 식은 김치찌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저 하나 들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맛있는 거 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 마음이 가슴 안에서 계속 웅웅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해줬는데 고작 이런 말을 하니?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억울하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보고 딸이 좋아하는 걸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끓인 찌개가 그저 기름진 음식 취급받는 게 서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요. 오히려 수진이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또 시작이네. 엄마는 왜 맨날 과거 얘기만 해? 알겠어요. 앞으로 엄마가 해주는 건 안 먹을게. 됐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은 사실 자식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보다도 자식이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며 돌아서는 그 태도입니다. 분명히 난 서운해서 말했을 뿐인데 왜 자식은 나를 이해하기는커녕 되려 화를 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바로 맞아, 미안해라고 하기보다 그게 왜 내 잘못인데?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왜 몰라줘?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말부터 꺼내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건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불편해지는 일이기도 하죠.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죠. 자식은 압니다. 부모는
나를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더 쉽게 말을 내뱉고, 더 쉽게 무례해지고, 때로는 더 무심하게 굴기도 합니다. 즉,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안도감이 오히려 말의 경계를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자식은 미안해지기보다도 엄마는 또 감정적으로 굴어, 또 과거 얘기네 하며 도리어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감정이 아닌 자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해야 할 말. 자각을 만들어내는 질문의 힘. 이제 어머니가 마침내 그 자각을 만들어낸 한마디를 꺼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가려던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 말 너 회사 선배한테도 그렇게 하니? 수진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지 하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선배가 좋은 마음으로 점심 사준다고 할 때도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답답하네라고 말해. 아니면 그런 말은 상처 줄까봐 고마워요. 그런데 요즘 식단 조절 중이라서요라고 정중하게 말하지? 근데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엄마, 내가 진짜 그렇게 말했나? 응, 어제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 수진이는 눈을 피하며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건 결국 그 한마디입니다. 미안해.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눈빛으로 알 수 있었기에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식에게 정말 원하는 건 단지 존중입니다. 그동안 내가 베푼 사랑이 무시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자식이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비난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자각을 만들어내는 질문. 그 말, 내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이 말은 자식의 태도를 단숨에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부모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눈물 흘리지 않아도 이 한마디로도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바로 여러분의 격을 지켜주는 존중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희생의 끝을 알려주는 말. 여기까지의 경계선. 36살 아들 동호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어느 날 동호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죄송한데 카페 임대료가 좀 밀렸어요.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퇴직금을 털어서 5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동호는 정말 고마워했죠. 그런데 2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는 카페 기계가 고장나서 300만 원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는 적금을 깨서 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1달 뒤, 아빠,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카페 인테리어를 좀 바꿔야 손님이 올 것 같아서 1,000만 원만. 이번엔 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동호야, 아빠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고 있지? 네,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만 더 도와주시면 카페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빠도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투자? 나중에 카페가 잘 되면 다 갚을 거니까 투자죠. 아빠 명의로 대출받아서라도. 그 순간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겠다는 말이었고, 그동안의 모든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 삼킨 속마음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동호야, 아빠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동호는 멈칫했습니다. 결혼은 네가 선택한 길이고 사업도 내가 선택한 일이야. 그 책임은 이제 내가 져야 해. 아빠는 너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너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동호는 당황한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전 아빠만 믿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호야, 아빠도 사람이야. 아빠에게도 노후가 있고 미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어. 이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때야. 3일 뒤, 동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아빠도 힘드실 텐데,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 순간, 아버지가 꺼낸 이 한마디는 자식을 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무책임을 멈추게 만드는 성장을 요구하는 한 문장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부모의 선행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의무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때 부모가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자식은 점점 더 요구하고 점점 더 무례해지고 결국엔 부모를 자원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지만 희생은 멈춰야 합니다. 아버지가 동호에게 꺼낸 여기까지라는 말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시작의 경계선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밀어주는 바람일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다리는 아닙니다. 이 한마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 말은 부모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단단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존재 자체를 존중받는 말. 사람 대접받을 권리. 42살 딸 현정이는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한국에 와서 일주일 정도 머물곤 하죠. 이번에도 현정이가 두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음식도 미리 알아보고 방도 정리하고 놀러 갈 곳도 알아봤죠. 그런데 현정이가 도착하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이들 음식은 제가 따로 시켜 먹일게요. 요즘 애들은 한국 음식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방에 에어컨 온도 좀 맞춰주세요. 미국에서는 항상 24도로 맞춰놓거든요. 아, 그리고 아이들 씻길 때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어머니는 하나하나 다 메모했습니다. 손주들이 편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현정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아이들 간식으로 뭘 주신 거예요? 설탕 들어간 과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현정아. 엄마가 깜빡했네. 엄마는 정말 요즘 육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시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기본 상식인데. 그 말에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튿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엄마, 아이들 재우는 방식도 틀렸어요. 요즘은 수면 교육이라고 해서. 그리고 놀이하는 방법도 좀. 미국에서는 아이들 창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놀아주거든요. 엄마가 해주시는 거 고마운데 뭔가 다 옛날 방식이에요.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현정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한국 안 올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한국 와서 배우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현정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정아, 엄마는 지금 내가 말한 과자나 수면 교육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현정이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대하는 너의 말투, 엄마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그 태도, 그게 더 아프다. 엄마도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배우고 싶고 뭐든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엄마가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넌 엄마를 필요로 하면서 왜 엄마의 존재는 무시하니? 미국에서 배운 게 많다고 해서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이 말은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현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정이는 어머니께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5가지 두려움과 해결책. 혹시 나이가 들면서 겁이 많아진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 돈? 노후? 아닙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와의 갈등으로 자녀와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올해로 30이 된 아들 준혁이는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들여다보면 매일 오후 2시에 일어나서 게임만 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속이 터졌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잔소리한다고 애가 더 멀어질까봐.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혁이는 점점 더 게을러졌고 아버지와의 대화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녀의 모든 행동을 눈감아주면 자녀는 오히려 무능하고 연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29살 딸 지영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영이에게 뭐든 해주려고 했어요. 지영아, 예단 비용 부족하면 엄마가 보태줄게. 혼수 준비하는데 힘들면 엄마가 다 해줄게. 하지만 지영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존경과 사랑은 무조건적인 배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셋째, 자녀가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32살 아들 민수는 결혼 3년 차인데도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언제 손주 볼 수 있을까? 라며 재촉했어요. 민수야, 너희 또래는 다들 애가 있어. 너무 늦으면 안 돼. 병원 검사는 받아봤니?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결국 민수는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자식에게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자녀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34살 딸 서연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뭘 하겠다는 거야? 프리랜서가 뭐가 좋다고? 아빠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거 절대 안 돼. 하지만 서연이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나빠졌습니다. 자녀를 통제하려 할수록 자녀는 더 멀어집니다. 자녀의 선택을 믿고 지켜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녀를 분리하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35살 아들 태민이는 결혼 후 따로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태민아, 오늘 뭐 먹었니? 감기 기운은 없지?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어. 결국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좀 말씀드려. 매일 전화하시면 부담스러워. 과잉 보호는 자녀의 독립성을 해칩니다. 사랑한다면
보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부모들이 자식에게 절대 하지 않는다는 행동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26살 딸 혜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핑크색 원피스를 선물로 샀어요. 혜진아, 생일 선물이야.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골랐어. 하지만 혜진이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핑크색 안 좋아해요. 그리고 원피스보다는 바지 입는 게 편해서. 예전에는 핑크색 좋아했잖아. 그게 언제 얘기예요? 제 취향이 바뀐걸요. 성인이 된 자녀의 취향은 계속 변합니다. 추측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혜진아, 요즘 뭘 좋아하니?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둘째,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훈이 아버지는 평소엔 무뚝뚝하게 지내다가 술 한잔 하신 날에만 아들에게 애정 표현을 하셨어요. 성훈아, 아빠가 너 정말 사랑한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차갑고 무서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아들 성훈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빠가 진짜 마음인지 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일관된 사랑을 원합니다. 기분에 따라 변하는 애정 표현은 오히려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의 희생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 유진이와 말다툼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 없이 혼자 너 대학까지 보낸 거 알지?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너 뒷바라지한 거 잊었니? 처음에는 유진이도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자 오히려 부담스러워졌어요. 엄마, 그 얘기 또 하시네요. 알겠어요. 제가 죄송하다고요. 부모의 희생을 강조할수록 자녀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도 부모가 처음인지라, 이 나이가 처음인지라, 그리고 성인이 된 자식을 마주하는 것도 처음인지라, 자식을 생각해서 끔찍히 아끼는 마음의 한 말이나 행동들이 되려 화로 돌아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더 상처가 크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든 그 마음을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 혹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뿐이지요.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실행일 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식도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먼저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도 배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보다는 자각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그 말, 내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라는 자각을 만드는 질문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둘째, 희생의 끝을 알려주세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는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지만 희생은 멈춰야 합니다. 셋째, 존중은 서로 주고받는 것임을 깨달으세요. 부모도 사람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지만 그 전에 엄마가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자녀를 향한 5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갈등이 두려워 끌려다니지 말고,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뒤처질까봐 강요하지 말고, 통제하려 하지 말고, 분리가 두려워 붙잡지 마세요. 5째, 현명한 부모가 하지 않는 3가지를 기억하세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판단하지 말고, 기분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부모의 희생을 끊임없이 강조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서 많은 걸 해줍니다. 말도 하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기다리질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감정보다 자각, 희생보다 경계, 계산보다 온기, 판단보다 존중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바뀌는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가장 편안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말을 줄이고 판단을 멈추고 존중만 남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자식이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요즘 참 편해졌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사가 늘 마음처럼 순탄치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듯이 바람이 오고 가듯이 마음속 숱한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을 일렁이며 물결칩니다. 기쁨도 슬픔도 좋고 싫음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이따금 거울 앞에 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온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도 용기 내어 나서고 잠 못 이루는 밤에도 묵묵히 참아온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늘 조용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안에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온 삶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아내고 버텨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인생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오래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고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많이,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자식에게 가장 깊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